안녕하세요. 헬스 건강정보 헬마드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국내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되고 헬스하는 사람들의 경력도 점점 쌓여가면서 헬창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트레드밀이나 머신 주변에서 깔짝대기만 하던 과거의 헬린이들과는 달리 프리웨이트의 중요성도 많이 알게 됐죠. 언더아머 입으려면 3대 500은 쳐야 된다, 3대 400 미만은 헬린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3대 운동을 비롯한 프리웨이트가 신체의 전반적인 레벨과 근매스를 폭발적으로 늘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특히 헬스 경력이 길지 않더라도 렉에서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경력이 1년 2년 쌓이고 진지하게 웨이트 트레이닝에 임하게 되었다면 슬슬 여러가지 장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헬스장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헬스복에서 탈출하는 것이고, 굳은 살 방지를 위한 헬스 장갑을 착용하거나 중량이 늘어나면서 스트랩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압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멋진 레버형 리프팅 벨트 펌프도 오게 됩니다. 의외로 다른 여러가지 헬스 장비들, 예를 들면 벨트는 SBD를 사용한다던가 스트랩은 고가의 소가죽으로 된 것을 쓰면서 신발은 그냥 밖에서도 평소에 신던 운동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운동할 때 신는 신발 자체가 모든 운동을 할 때 수행 능력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러닝화나 에어가 들어간 운동화 등 쿠션이 있는 신발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캐틀벨 스윙 등 고중량 운동을 수행할 때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는 것을 방해하고 발목과 무릎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량이 높아질수록 발은 지면을 안정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하고 발목과 무릎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평평하고 마찰력이 강한 지면에 신발 바닥면을 최대한 밀착시켜 에너지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발목의 유연성을 보조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스니커즈나 리프팅화 그리고 역도화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고가인 리프팅화나 역도화를 선뜻 구입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것은 운동화만으로도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모든 운동이 가능은 하기 때문이죠. 특히 유연성이 충분해서 풀스커트가 가능하거나 발목 안정성과 유연성이 타고났다면 따로 신발을 구입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발볼의 너비나 크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신발을 고르는데 정해진 정답이나 기준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프리웨이트 동작을 수행하고 근매스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길 원하신다면 오늘 살펴볼 역도화, 리프팅화, 스니커즈 등 여러가지 헬스 신발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니커즈는 밑창이 고무로 된 운동화로 굽이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바닥과의 밀착력과 접지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헬스화의 형태죠. 구입하실 땐 굽이 사실상 없는 것, 밑창의 형태가 일자로 뻗어나온 것, 밑창의 두께가 얇은 것, 신고 벗을 때 불편함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탑과 미들탑 형태의 스니커즈는 탈의실에 들어갈 때 신고 벗는 것이 매우 번거로워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스니커즈 브랜드는 반스나 컨버스가 가장 유명한데, 개인적으로 반스 브랜드 제품이 바닥과의 밀착력이 가장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디다스나 나이키 등 일반적인 스포츠 브랜드의 스니커즈도 나쁘지 않고, 심지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보세 스니커즈도 앞서 말씀드린 조건만 충족한다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발의 감각세포가 하나하나 살아있고 미세한 신발 재질까지 느낄 정도로 예민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사람마다 발볼의 너비나 발의 길이 등 형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BC마트나 아울렛 등에 가서 직접 착용해보며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 스니커즈는 가성비 측면에서는 정말 좋다고 보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 리프터들도 컨버스화를 신고 리프팅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골든구스와 같은 고가의 신발이 아니라면 적게는 2만원부터 10만원 내외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도화는 이름 그대로 역도라는 스포츠 종목에서 유래된 신발입니다. 바닥이 매우 단단하고 재질도 뻣뻣하며 무겁고 옵셋, 즉 발 앞쪽과 뒤쪽의 높이차도 큰 편입니다. 역도화는 발에 밀착되는 게 생명이라 리프팅화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작게 신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꽤 답답함을 느낄 수 있죠. 옵셋이 큰 이유는 발목의 유연성을 보조해주기 위함인데, 이렇게 되면 상체 각도를 조금 더 세울 수 있고 버딩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더 깊이 앉을 수 있게 됩니다. 가끔 트레이너들이 발목 유연성이 부족한 회원들에게 발 뒤꿈치에 바벨판을 끼워넣고 수행하도록 시키기도 하는데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역도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즐기는 일반인 수준에서는 역도화로 스쿼트 동작에서 정도만 체감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다른 근력 운동을 할 때 역도화가 걸리적거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역도화의 대표 브랜드로는 아디다스의 아디파워, 나이키의 로말레오 등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일반적으로 16에서 30만원 내외로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도 외에 크로스핏, 웨이트 트레이닝, 특정 종목 등 리프팅에 특화시키기 위해 만든 신발입니다. 리프팅화는 이렇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크로스핏용, 웨이트 트레이닝용, 심지어 데드리프트용 리프팅화까지 다양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리프팅화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도화보다는 덜 뻣뻣하고 여러가지 활동들, 예를 들면 크로스핏용 신발은 단순히 무거운 무게를 리프팅할 때뿐만 아니라 달리고 점프하고 뛰고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 번 헬스장에 갈 때 여러 종목을 수행하게 되는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 프로그램 특성상 크로스핏화는 가장 무난하게 접할 수 있는 리프팅화의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오히려 역도화의 굽이 운동 목적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요. 쿠션이 있거나 굽이 있는 신발의 경우 엉덩이 등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는 정도를 낮추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바닥이 평평하고 오프셋이 전혀 없는 리프팅화도 추천드리는데, 레슬링화도 이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리복의 나노나 레거시 리프터, 나이키의 매트콘, 아디다스의 파워리프트, 이노브의 패스트리프트, 기르보이 슈즈 등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일반적으로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역도화보다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도화나 리프팅화를 구입했다고 해서 운동 수행 능력이나 근성장이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복압을 보조해주는 고가의 레버 리프팅 벨트를 샀다고 해서 복압 잡는 것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옵셋을 만들어주는 역도화를 샀다고 하더라도 발목 가동 범위 훈련이라든지 기타 다른 유연성 훈련들, 보조근 훈련들을 꾸준히 진행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kg이라도 더 들어야 하는 파워리프터, 파워리프팅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관이 다니시는 경우 역도화를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데드리프트, 머신운동, 유산소 운동을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경우 리프팅화가 더욱 범용성이나 활용의 정도가 뛰어나다고 판단됩니다. 종목을 바꿀 때마다 신발을 갈아 신을 순 없기 때문이죠. 물론 리프팅화가 비교적 우수한 신발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뭐니뭐니 해도 발에 딱 맞는 스니커즈가 가성비 측면에서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발목 가동성이나 안정성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수 있다면 반스나 컨버스화로 프리웨이트 시 도움받기엔 충분하고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역도화를 살지 리프팅화를 살지 스니커즈를 살지 결정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헬마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뜨끈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